자, 이런 사마천 사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정신세계, 특히 팩트 너머 또는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트루스를 어떤 방식으로 사마천이 찾아내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천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팩트 너머의 진실을 찾아 나가려면 팩트를 의심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겠죠. 사마천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 때부터 황가 도서관을 총책임지는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관한 한은 사마천이 가장 많은 접촉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고 거의 독점에 가까운 권리라면 권리 내지는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사마천이 황가 도서관에 남아있는 수많은 기록들을 일일이 젊었을 때부터 검토하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기에 나와 있는 팩트와 트루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을 사마천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가를 보면은 좀 이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런하고 한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전부 다 특히 한신에 대한 기록은 다 황가 도서관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중국 사람들 그걸 공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 문서라는 거죠. 구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제가 들었고 나머지도 그런 기록들은 많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 그러면 사마천 개인의 역경입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는 47살에 옥에 갇히고 48살에 사형 선고를 받고 49살에 궁형을 자청하고 50세에 풀려날 때까지 이 과정의 개인의 역경이 팩트에 대해서 품었던 의문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개인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사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르게 할 것이냐, 또는 한탄으로 끝날 것이냐, 또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게 지식인의 수준과 지식인의 질 또는 책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평가받게 만들어주는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역경을 이겨냈다 그런 얘기하죠. 이겨내서 뭔가 일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의 역경은 그 인간이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수성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문제는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나 또는 그 조직이나 그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이냐의 철학적인 고민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진시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거의 부지한 상태에서 자랐고 생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행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부리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정력 좋은 남자도 끌어들여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 여성 혐오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시황은. 그래서 평생 진시황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정식 황후를 두지 않았습니다. 황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궁들은 많지만 자식들은 많지만 정식 황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진시황이 존경했던 여자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과부청이라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과부예요. 왜? 젊은 과부의 몸으로 자기 사업도 확실하게 지켜내고 자기 정조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달라. 엄마하고도 달라, 어머니하고도. 그래서 이 여성은 진시황이 지극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함양으로 올라오면은 진시황이 그 상객 대접했다. 최고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과부청이 세상을 떠나자 이 청을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줍니다. 여회청대라고 하는 기념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라고 상공회의소 같은 걸 하나 지어준 겁니다. 그 정도로 청이라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사마천이.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이런 컴플렉스들이 사실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39의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진시황은 오히려 이런 컴플렉스들이 이제는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그리고 자기가 없는 세상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죽음에 대한 깊이 뭐 이런 신경질적인 발작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분석경조로 나타나게 되고 과도한 자기 과시로 나타납니다. 이게 아방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무덤 조성에 70만 명을 동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길도 한 5종류씩 닦는다든지 이런 과도한 토목 건축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죽는 바람에 진시황이 50세 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급사하는 바람에 결국은 통일의 제국이 10여 년 만에 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는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자기 개인사의 역경도. 그런데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그나마 사마천은 자기의 개인적인 역경 이런 부분들을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표출함으로써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발분저술이라고 합니다. 울분을 표출하되 책을 쓰는 쪽으로 저술을 함으로써 전혀 차원이 다른 역사책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됐죠. 바로 그겁니다. 황제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직언을 했는데 이게 불충으로 받아들이고 불충이 결국은 반역으로 가고 사형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자르게 되는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 세상도 다시 보게 되고 모든 기록들을 재검토하는 거죠.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사마천은 이제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의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마천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사마천의 사기를 지금처럼 만들어주는 데는 굉장히 두 가지 큰 요인이 작용했다. 하나는 20살 대여행이다. 20살 여행은 사기의 넓이를 결정했고, 그죠? 그 다음에 49세 궁영은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20살 대장정이 이런 역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뭐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경험들이 끄집어내서 딸려 나옵니다. 옛날에 단편적인 것들이 딸려 나오는 거죠. 황가기록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마천 기억에는 뭐가 딸려 나오냐 그러면 한신고향 같은 일이 딸려 나오는 거죠. 구런의 고향을 직접, 구런의 무덤을 직접, 구런이 몸을 던졌다고 하는 명나수의 현장이 딸려 나오는 거죠. 자기 발로 직접 가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구성하게 되고 이 합리적 의심을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나갈 수 있게 소설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어떤 격언이 있냐 그러면 노력보다 중요한 게 방법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틀린 공식으로 아무리 수학 문제를 100번을 풀어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사마천의 고뇌는 사실 이 방법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죠. 여기에 문학적 상상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글을 쓰는 사람한테 합리적이나 또는 무미건조하게 사실만을 기술하는 그런 서술법 외에 진실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검열도 피해야 되고, 그죠? 뭘 동원하겠냐는 거죠. 이게 결국 문학적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근데 그게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 이게 역사가 있거든요. 소설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고뇌들이 다 작용을 함으로써 궁영과 더불어서 문학적 상상력이 같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사마천은 한 가지 장치를 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또는 내가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 과정을 권력자가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첫 번째는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문장을 대단히 어렵게 쓰거나, 그죠? 은유와 비유와 상징법을 써가지고 제대로 눈치 못 채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요 대목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관련된 기록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갖다 던지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 군데다 분산시키는 방법.
이게 체제입니다. 이게 기전체가 딱 그 체제에 맞아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몰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실을 찾아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다른 쪽에다가도 전부 다 흘려가지고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사마천 사기를 이런 것들을 모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어지러울 난자를 써가지고 어지러운 책에 들었어요. 이거 한 군데도 왜 안 모아놓고 왜 여기다. 그래서 이게 체제나 서술이 형편없는 책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책에다 그랬어요. 근데 한 2000년 연구를 해보니까 어지러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서입니다. 하나는 어지러울 난자, 지금은 어려울 난자. 그렇게 부릅니다. 뭐에다가 비교를 하면 되면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헨젤과 그레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 부스러기. 헨젤과 그레텔에 보면은 빵 부스러기를 흘리잖아요. 예. 흘려놓고 가서 결국 나중에 그 빵 부스러기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참으로도 묘하게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곳곳에 빵 부스러기가 흘려져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주워서 가는 것이 결국 진실을 찾아나가는 길이더라는 거죠. 그 빵 부스러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편이 회오무 열전, 즉 한신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듯이 여러분들이 추리소설 기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 안에는. 놀랍게 아주 짝이 없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문장 표현의 다양한 은유, 비유, 상징, 복선, 곡필. 곡필은 뭐냐 그러면 일부러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왜곡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마천은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곡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예. 유머, 풍자, 해악, 조롱, 낭만, 울분,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전부 다 문학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게 역사책의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적 기법, 문학이라고 하는 경지에 올려놓고 또는 문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기를 읽으면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 이게 지적 유희라고 합니다. 정말 재미난 게임입니다. 이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는 객관적인 책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책입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오늘날 역사학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울림이 대단히 큰 역사학자다. 왜? 나약하게 객관 뒤로 숨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역사학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관을 얘기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독자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독자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그 학계에서 논문 쓰면은 제일 제가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논문을 지금까지 한 10편 가까이 썼는데요. 그 가운데 5편이 첩자에 관한 논문입니다. 간첩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 대학 교수를 제가 그만두고 책도 내고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전에 너무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한번 교수 한번 더 해볼까?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한 2년 사이에 5편을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첩자에 관한 논문입니다. 고대의 첩자에 관한. 그런데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보내면요. 정말 환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독창적이긴 한데. 왜냐 그러면 본 적이 없는 논문이니까 그 전부 다 조건부 통과예요. 조건부 통과는 뭐냐 그러면 밑에다 줄을 더 달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계가 재미없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 그만하고요. 역사 논문을 왜 문학적으로 쓰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지 되는 부분이지. 논문도, 그래서 제가 맨날 학회 만들어가지고 몇백 명, 많아야 몇백 명, 그 다음에 그 자기 전공 들어가면 몇십 명도 안 되는 거, 자기들끼리 읽어보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대 하면은 앉아가지고 주례사 비평이나 하고 있고, 그죠? 주례사 비평이 좀 아주 세게 비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또 돌아오니까.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돼가지고 맨날 주례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집단 마스터베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사마천은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정색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마천이 온갖 문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실제로 학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마천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연구 방법은 구천인지전,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거다. 즉 공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이 공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관계를 탐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탐구하냐? 세로로 통고금집의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관계들을 탐구하겠다는 거죠. 이 역사 연구 방법 가운데에서 이렇게 명쾌한 방법론은 없고, 이게 처음 말씀드린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역사과학대회에서 축사로 인용했던 대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은 요겁니다. 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연.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 소개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가라는 건 결국은 자기 이야기지 남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가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사마천 사기가 주관적인 책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나아가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왕사 지례자라고 해가지고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 라는 겁니다. 역사 예견력입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역사의 예견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전에 잠깐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자가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상하젓가락을 밥을 먹는 거 보고 은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말씀드렸죠. 그죠? 견미지자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의 예견력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여줬던 행위, 그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되면은 어떤 법칙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딱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 권력의 속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인간의 행태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예견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영학에서도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학에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인사이트였습니다. 통찰이라는 거죠. 지금은 무슨 단어를 저는 권하냐고, 제가 이제 권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는 직관입니다. 직관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바로 보고 바로 깨칠 수 있는 직관력이, 이게 이제 선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선종이 있죠, 그죠? 그게 직지인심, 그런 얘기 하죠. 불림 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직관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살아온 흔적과 궤적을 깊이 있게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직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직관력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점쟁이가 때려잡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마천 술왕사 지례자라고 하는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걸 직관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이 직관력은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의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가가 갖춰야 될, 즉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역사가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그게 사제, 사학, 사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사료를 수집하고 감별하고 조직해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여 문장을 편찬하는 능력이 사제라면, 사학은 그 밖에 다른 학문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풍부한 사료, 역사적 지식, 역사와 관련한 각종 지식을 장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식견입니다. 사식이죠. 견해와 관점입니다. 포함하여 어떤 압박에도 굽히지 않는 직필의 자세와 사실에 충실하되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가의 고상한 품격과 용감한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식에 해당됩니다.
어렵다. 그죠?